예, 부작 이어서 합니다. 우리 서울여대 학생들이 관심이 꽤 있을 항목들입니다. 교육과 결혼입니다. 교육. 부자 되는 것과 학력은 무관하다.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꼭 대학을 나와야 되느냐, 뭐를 해야 되느냐. 이거는 부자 되는 것과 학력은 기본적으로는 무관합니다. 초등학교 나온 사람이 부자가 될 수도 있고, 박사를 한 사람이 부자가 될 수도 있고, 대학을 나온 사람이 될 수도 있고, 기본적으로 관련이 그렇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교육을 많이 받을수록 할수록 본인이 이렇게 깨닫는 능력은 좀 늘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상관이 있는데 부자라는 것은 본인의 의식과도 상당히 관련이 있고 우리 재벌은 전부 다 대학을 다 나가고 미국에서 유학까지 돼서 자녀들 근데 상당수 감옥에 가고 있죠. 비도덕적인 면도 있고 또 중학교를 중퇴하신 분도 부자가 되면서 훌륭하신 분도 있고 근데 기본적으로 무관합니다. 그런데 그럼 교육의 효력이 없느냐? 그건 아닙니다. 교육이 스스로 하면서도 본인을 개선하는 노력은 상당히 있습니다. 그것과 부자라는 것이 직결이 안 된다. 왜? 부라는 것은 정신과 물질과 사회인데 전부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되는 거죠. 왜요? 정신적으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도 물질을 어느 정도 모아도 물질은 남이 주는 거죠.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남이 나를 인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인정을 한다는 면에서는 교육을 받으려면 교육은 수술하는 거고 부자라는 건 남들로 인정만 받는 거니까 일치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관련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나 여러분이 깨닫고 여러분이 대학을 들어와서 상당히 많은 걸 배웠다. 배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다 보니까 경영학을 배우다 보니까 경영학의 기초 이론들을 기본 이론도 배우고 컴퓨터를 하는 걸 배웠고 생물학에서 이론을 배우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여러분이 새로운 걸 적용할 수는 있습니다. 얼마든지. 저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컴퓨터 프로그래밍들을 요새 하고 있습니다. 요새 자바도 하고 파이썬도 하고 혼자서 했죠. 저는 학원 이런 데 다니는 게 아니고 제가 컴퓨터를 배울 때는 포트라는 걸 조금 배웠는데 그건 80년대 얘기고 요새는 거의 쓰지도 않고 그 자바는 95년에 생겼고요. 주로 90년대 초반에서 95년부터 제가 서울여대 와서 교수할 때는 자바를 몰랐고 그러다가 이제 2010 몇 년도에 제가 컴퓨터 프로그램 중에서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이 쓰는 게 C하고 자바라는 걸 알고 C보다는 자바 쪽이 더 폭발적이고 우리나라가 더 많이 쓴다는 걸 알고 자바 쪽으로 들어가서 제가 자바를 최근 한 두세 권 교본문을 사서 보다가 그냥 그걸 집어 던지고 그다음에 동영상을 유튜브에서 동영상을 보기 시작해서 지금 자바의 동영상을 한 수천 개나 들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깨달으면서 조금씩 할 수 있고 했죠. 메소드가 어떻고 파이널이 어떻고 이렇게 쓰고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 쓰고 나중에 이제 큰 프로그램 만들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하시는 거를 학교에서 배울 수도 있고 알바나 인턴을 통해서도 배울 수 있고 교수님과의 대화나 사회 지식을 통해서도 배울 수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은 얼마든지 여러분이 혹시 모자라는 것이 있으면 스스로 공부를 하거나 배워서 할 수도 있다. 내가 좀 모자라는 게 있어서 부자가 되지 않는다는 것은 이제 다른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교육은 그렇게 교육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교육을 많이 받았다고 해서 그 자체로 훌륭한 부자가 된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아들어야 됩니다. 결혼은 제가 이제 상당히 적절로 권유를 하는 학생인데 세계 역사는 다 결혼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왜? 자녀를 낳아야 돼. 세상은 어떻게 발전했어요? 인구로 발전한 겁니다. 사람이요. 그렇죠? 사람을 통해서 물론 사람들 때문에 세계전쟁이 일어나는 있지만 인구를 통해서 발전하고 인구는 어떻게 해요? 부부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세상은 번영을 하려면 인구가 있어야 되고 그걸 결혼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근데 결혼 자체가 지금 힘들어지고 30살 전에 대졸도 취업을 안 되고 결혼식 비용이 많고 그래서 결혼을 했는데 저는 되도록이면 결혼을 하라고 권유를 합니다.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고 또 양가의 친인척이 합심해서 뭔가를 새로운 걸 만들어라. 근데 이제 장애가 되는 게 지금 결혼식 비용과 집 문제라는데 그 두 가지를 제가 설명을 드리면 결혼식 비용은 줄이세요. 호화 결혼은 망국병이고 결혼식 국민에 간 신혼여행을 사찰로 간다. 제가 그랬더니 학생들이 막 웃어요. 그렇게 실제 해보세요. 결혼식은 국민에 관해서 하고 돈도 안 들어요. 우리 집사람은 오래전부터 우리 아들, 딸의 결혼식은 한 20명, 30명쯤 모아놓고 한대요. 그래서 그렇게 하라고.
신혼여행 안 가도 되고, 갈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네. 호화롭게 할 수도 없고. 스스로 보여주려고 하는데, 그거는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저는 호텔에서 하는 결혼식에는 거의 가지 않아가지고, 그리고 결혼식에 제가 지난 5년 사이에 결혼식이 한 2번인가 간 것 같은데, 호텔에서 딱 2번. 고등학교 때 아주 친구, 그 다음에 중학교 때 친구인데, 2번 갔죠, 2번. 근데 처음에는 갔을 때는 뭐 비용도 상당히 얼마인지도 모르고 그래서 제일 조금 냈습니다, 되게. 그랬더니 내가 먹은 스테이크 값보다 더 적게 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엔 조금 갖다 냈는데 그다음부터 아예 안 갑니다, 그냥. 아예 안 가고. 결혼식은 호화롭게 할 필요가 전혀 없고 뭐 예식 비용이 어떻고 꽃값이 어떻고 그건 전혀 의미가 없는, 안 하시는 게 낫고. 두 번째는 집 문제. 집은 뭐 해결 안 되면 부모님과 같이 사세요. 처갓집에 가서 살든지 우리 남성 보고 처갓집에서 들어와서 살든지 어떤 시집에서 살든지 뭐 그거 상관없어요. 그게 크게 결혼식을 뭐 하고 집을 꼭 분가할 필요는 없고, 그렇죠? 호화 결혼은 만국병이고 그렇게 집 문제하고 결혼식 뭐 집을 해서 부모님이 지금 사시는데 집이 약간 작아. 또 새로운 식구가 와서 하게 돼. 그러면 집을 새로 얻을 게 아니고 합해가지고 부모님과 합해가지고 어느 좀 널찍한 데로 가서 1층으로 가요. 아파트 1층으로 널찍한 데 가가지고 해서 뭐 거기서 살고, 집을 조금 비싼 데가 아니더라도 거기서 살고 그다음에 생활을 하고. 그러니까 교육과 결혼. 교육은 많이 스스로 공부하고 배우는 것은 바람직하다. 그러나 그 자체가 부자 되는 것과 관련 있는 건 아니다. 결혼식은 필요하다. 호화 결혼식을 왜 반대하냐면 결혼을 해가지고 그때부터 우리 부부가 새로 만난 부부가 결혼을 해가지고 거기서부터 노력을 해서 수십 년의 부자가 되는 건데 결혼하기 전부터 빚에 물드는 건 잘못되어 있는 겁니다. 호화 결혼식은 전혀 그 다음에 집 문제도 뭐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해결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행욕구, 이제 중산층의 욕구들입니다. 아까 우리 전에 부자들의 욕구, 독립성, 뭐 타인 복종 유도 욕구 이런 건데 이제 중산층의 행동 욕구입니다. 욕구 편향, 자극적인 상황을 충동적으로 들지 말 것. 욕구가 편향인데 그게 뭐냐면 유행이 급속하게 쓰면은 막 사람들이 막 달려듭니다. 우리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2008년대 광우병이라고 해서 뭐 난리가 난 적이 있어요. 우리 학생들 그때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이었을 건데 미국산 소고기가 광우병이라 하는데 그 지금 아무 문제 없죠. 그렇죠? 금방. 싸이의 강남스타일 엄청나게 인기를 했죠. 지금은 죄송합니다. 지금도 물론 인기가 있을 수 있는데 확 떨어져. 인기라는 건 급속하게 올라왔다 떨어집니다. 세상에는 새로운 자극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에 너무 빠지지 말는 얘기입니다. 네. 본인이 하고 싶은 일에 집중을 하면서 타인들의 욕구보다는 본인이 하고 싶은 욕구에 있습니다. 제가 잠깐 시간을 드릴 테니까 그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고 싶은 욕구가 실제로 뭔지를 생각을 해 보십시오. 내가 하고 싶은 욕구가 정말로 중요한 욕구고 그렇다면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나는 그것과 상관없이 내가 하고 싶은 욕구에 들어가야 됩니다. 내가 하고 싶은 욕구에 들어야 돼요. 세상의 편향, 너무 한쪽으로 몰리지 말고 내가 하고 싶은 욕구를 중심을 지키면서 그 일을 하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데 그렇게 따라가지 않는 것이 좋은 삶이 됩니다. 중산층의 좋은 삶이 됩니다. 욕구 분화, 자기 발전 욕구를 하향화하고 외적 욕구를 상향화. 이런 중산층이 문제죠. 그러니까 자기 발전 욕구를 상향화하고 외적 욕구를 하향화해야 되는데 거꾸로 내가 발전하려는 욕구를 늘리면서 외부로 보여주는 걸 적게 해야 되는데 그걸 반대라는 얘기입니다. 호화 결혼식 제가 반대하는 게 뭡니까? 보여주는 거예요. 빚을 내서도 부모님도 빚을 내고 가족이 빚을 내서 그럴 필요 없어요. 보여주는 건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하객들 중에서 얼마나 그렇게 어느 집에 결혼식에 해서 300명이 왔다. 그 300명 중에서 신부와 신랑에 대해서 축복해주는 그들의 1년 삶, 그 300명, 결혼식에 왔던 300명이 1년 후에 신부와 신랑의 결혼 기념일날 전화해가지고 그 1년 동안 잘 사실 수 있어 물어볼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100명, 300명 중에 몇 명이에요? 10명이 안 될걸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관심도 없어, 그냥. 왜 왔어? 그냥 한번 결혼식에 돈 내고 스테이크 먹으러 오고 뭐 한식 먹으러 왔을 뿐이에요. 신부와 신랑의 결혼을 축하하는 것이 아니고 결혼식이라는 식을 환상적으로 보려고 왔어요. 외적이 잘못되어 있는. 제가 의상도 그러고 화려한 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인 것이 그것은 겉에 있는 실제로 내면의 문제예요. 내면. 우리는 세종대왕이 입었던 찬란한 금관이 있었을 때문에 그거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고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고 뭐 축구기를 만들었다는 것. 그죠? 단테 신곡을 하고 링컨의 위대한 어떤 미국을 독립하면서 그런 문제를 통일하면서 그런 문제를 얘기를 하는 것이지 링컨이 무엇을 먹었냐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외적 욕구는 줄이고 자기 발전 욕구, 내가 하고 싶은 일, 나는 비록 여기에서 할 대로 그렇다. 그렇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발전시키는 것에 들어가야 됩니다. 꿈과 욕구의 불일치, 이거는 잘못된 거죠. 꿈을 달성하기 위해서 항상 노력을 하고 자신의 욕구를 통제하는 것이 필요로 하다. 많은 중상층들이 TV를 보고 나서 부자들, 물질 소유자들을 따라간 데서 그냥 하룻밤에 어디 두바이를 갔다 오고 뭐 호텔에서 자고 그러다가 뭐 몇 달을 고생하고 자녀들을 뭐 호화를 뭐 한다 그래서 고생. 실제 그렇게 중요한 문제 아니에요. 그건 그들이 할 문제고 내가 가지고 있는 꿈과 욕구, 네 꿈이 내 꿈이 남하고 다르다. 우리 학생이 제가 부자학 수업 때는 오래전에 들은 학생의 꿈인데 기독교학과를 다니고 교육심리학과를 부전공을 하는데 자기 꿈은 아프리카 선교사다. 교육 선교다. 그러니까 아프리카에 가서 교육으로 선교를 하기 위해서 부자학 수업도 듣는다. 그 학생이 여학생이 원하는 것은 선교를 교육을 통해서 아프리카에 가서 한다는 그 개념입니다.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러면 그것에 도움이 되는 게 뭡니까? 아프리카 언어, 수단어를 그 학생 영어 공부할 필요 별로 없어요. 그렇죠? 불어 조금 불란서 측면이 아직도 있는가 본데 수단어에 아랍어를 알아야 돼. 그렇죠? 아프리카 아랍어가 아니고 아프리카 쪽에. 그다음 남아프리카 공화군 말라위 이런 데들을 알아야 돼요. 그 사람들이 무슨 생각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내가 그들에게 교육을 가르칠 수 있는 실력도 되고. 그렇죠? 이 졸업생이 혹시 호화결혼식을 서울에서 했다면 그것은 아프리카 교육선교하고는 관련이 안 되는 일이죠. 관련이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아프리카 교육선교와 관련이 집중되는 일들을 많이 하는 것이 필요로 합니다. 여러분이 하고 싶은 일을 미리 정하세요. 미리 정해서 우리 학생 중에 한 명이 식품 연구하면서 나는 빵 제과업에 뛰어드는 거 좋다. 그래서 이 학생이 호주나 프랑스로 유학을 가겠다 그래서 제가 어느 쪽을 가고 싶냐 했더니 호주를 가겠대. 호주는 이제 영어를 쓰고 프랑스는 이제 불어를 쓰는데 뭐 영어를 또 배웠고 옛날에 이게 중고등학교 때 우리 영어를 하니까 그럼 호주로 가라 학생. 그 대학교 나오기 전에 갈까요? 후에 갈까요? 그 대학교 나오기 전에 갔다가 와서 바로 4학년 마무리하면서 졸업을 하면서 창업을 하든지 아니면 대학을 졸업하고 경험을 쌓고 하든지 거기에는 이제 학생이 외국에서 살려고 하는 거에 견딜 수 있는 정도와 어학의 문제와 비용의 문제와 다른 거. 근데 학생과 했더니 그럼 뭐 졸업하고 한 1, 2년 취업해서 좀 여유도 갖고 생활을 한 다음에 호주를 갔다 와도 되고 그 다음에 창업을 하고 그거에 필요한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게 꿈과 욕구를 일치시키는 거. 그러니까 지금 욕구가 어느 쪽으로 제가 지금 이게 좀 나쁘다는 측면인데 욕구가 편향되지 말고 욕구를 아주 어떤 욕구 중심을 가지고 그다음에 욕구를 아주 집중하고 너무 그렇게 따지지 말고 내가 가지고 외적 욕구보다는 내적 욕구에 집중하고 그다음에 꿈과 욕구를 일치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전 가족이 외적 만족 증대를 하고 콤플렉스를 은폐한다. 이게 지금 부자들을 따라하면서 중산층 이런 이게 좀 말이 표현이 어려운데요. 많은 사람 외적 만족을 자꾸 가면서 그걸 한다는 그게 뭐냐면 외부에 보여주려니까 우리도 스마트폰이 다 있어야 되고 우리 집 애도 어디를 해야 되고 자가용이 있어야 되고 외부에 보여주는 거. 외부에 보여주는 게 그렇게 힘들면 그냥 집에 안 부르면 돼요. 외부에. 그 집을 모르면 일단 집에 안 와. 집에 오겠다 그러면 그냥 집을 보여줄 필요도 없어요. 집에 안 오면 돼. 집에. 그럼 밖에서 만나면 돼. 그렇죠? 생일 밖에서 해 그냥. 보여줄 필요가 없죠. 그죠? 그럼 그래도 자꾸 만나야 되면 그럼 다른 걸로 만나 그냥 온날을 만나고요. 그 외적 이런 걸 줄이고
콤플렉스를 자꾸 은폐하려는데 콤플렉스 중에 노출돼도 별 상관이 없는 건 내비두고 콤플렉스를 꼭 은폐를 하든 건 얘기를 하지 마시고 그렇죠? 본인이 관심 있는 거 콤플렉스는 스스로 만든 병입니다. 나는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는 만든 스스로 콤플렉스는 가지지 마십시오. 그리고 중요한 거는 타인들은 본인에게 그렇게 신경을 안 씁니다. 왜? 그들은 그들의 생활이에요. 여러분의 생활을 우리 학생 개개인의 생활을 완전히 관찰을 하는 사가 본인이 자기의 생각 내가 어떻게 해야 된다 내가 외모가 어떻다 내가 행동을 어떻다 생각을 이거에 본인이 생각하는 것만큼의 50% 이상을 생각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존재 안 할 겁니다. 부모님도 그럴 거예요. 부모님 자신의 생활이 있어. 어머니도 나하고 쌍둥이 자매가 있다도 그 쌍둥이에 또 본인의 생활이 있어요. 그러니까 50%가 안 될 거 애정이 깊은 언니나 동생이나 엄마는 뭐 몇십 프로 될 겁니다. 아버지도 그럴 거고 아버지 개인의 생활도 있고 그 다음 남편, 남자친구 그 이외의 사람들은 여러분이 절친한 사람 1년에 몇 번 만납니까? 지금 같은 클래스메이트는 뭐 1년에 한 수백, 한 50번, 100번을 몰지만 나머지는 그렇게 못 만나죠. 나머지 사람 신경을 안 써요. 아시겠습니까? 타인들 이렇게 신경 안 쓰는데 스스로 가지고 있는 컴플렉스예요. 내가 이런 옷을 입고 어디 나가냐. 그런 옷을 입고 나갈 때 아무도 보는 사람 없어요. 아무도요. 그렇죠?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습니다. 본인이 그렇게 생각할 필요입니다. 중산층 매뉴얼. 중산층들이 자신의 생활을 부자학적인 부자가 될수록 변화시키는 것이 필요해요. 이게 중요한 제가 메시지입니다. 요거 2줄 읽어보십시오. 잠깐 시간 드릴 테니까. 뭐를 어떻게 바꿔야 되는가? 지금 동영상도 많이 했어요. 그렇죠? 여기서 스탑을 하고 다음 동영상에서 여러분하고 제가 일단 동영상이지만 질문하고 생각해보게 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갖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